자, 우리 철의 부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철의 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합금이란 말이 나왔어요. 합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철 이외에 그 다른 원소들을 합쳐서 철 이외에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금속의 원자 배열에서 조금 다른 배열로 바뀌게 되겠죠. 왜? 다른 녀석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배열을 바꿈으로써 철의 성질을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스테인리스 강이 있고요. 스테인리스 강은 철에다가 크롬이라 그러나요? 크롬뮴과 니켈을 섞은 녀석들을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한다. 철의 성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그때 다른 걸 씌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은 뭐다? 녹이 잘 쓸지 않고 광택도 있으며 열과 산에 강하대요. 그래서 열과 산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조리기구에 이용하기 좋고요. 왜? 조리기구가 열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뭐 물 끓이거나 이럴 때. 자, 또한 녹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안에 뭐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파이프 등에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합금이라는 건 철 자체의 성질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기름칠과 페인트가 나와 있네요. 자, 기름칠과 페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식에 필요한 조건들이 뭐였어요? 일단 당연히 철이 있어야겠고 또 물과 산소가 필요했었죠. 뭐 요게 뭐 부가적으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전해질이 있으면 네, 부식의 속도가 가속화된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기름칠과 페인트 같은 경우는 철의 겉면에 발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표면적을 줄여주는 거죠. 페인트 칠하면은 페인트 칠한 면적만큼은 더 이상 물 또는 산소에 노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름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면적을 줄여서 산소,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거의 줄여준다, 막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도금이네요. 뭐 기름칠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이 나와 있는데 도금은 우리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보셨고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겠지만 뭐예요? 철이 아니라도 지금은 철을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물질의 겉표면에 뭐예요? 다른 종류의 금속을 얇게 싸서 입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물질의 겉면을 다른 금속으로 둘러싸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뭐가 있겠어요? 산소, 물과 접촉하는 얘도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없앤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완벽하게 다 감쌀 테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도금이겠고요. 도금은 지금 양철과 함석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금속의 반응성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금속의 반응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속의 반응성에 따라서 금속 원소의 종류 싹 나열하는 방법 얘기를 했었죠. 한번 같이 써봅시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칼륨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그 다음에 납. 수 하는데 이 수는 가로 쳐놓을게요. 수, 구, 수, 은, 백, 금 이렇게 썼어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도금을 하는데 지금 철을 중심으로 도금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양철 도금 같은 경우는 SN, 주석으로 도금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우리가 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위에 지금 납이 아니라 주석으로 둘러쌌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함석 나왔죠. 함석은 ZN, 아연으로 도금을 한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는 철이 있고 겉면을 아연으로 도금해서 보호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때 도금이다 보니까 겉에 표면이 얇게 발라져 있는데 뭐 기스 일본어니까 좀 그렇죠. 뭐 흠집이 났어. 그래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패여버렸어요. 그래서 벗겨졌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살짝 벗겨지고 밑에도 이렇게 벗겨졌다. 철 밑에 나타나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 SN 철 그리고 여기는 아연 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표면이 살짝 벗겨지면서 철이 드러나게 됐어요. 여기서 그렇죠? 철이 드러나게 됐을 때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철보다 반응성이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철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큰 녀석이었고
금이 가능성이 제일 낮은 녀석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렇게 흠집이 났을 때 이 흠집으로 이제 공기하고 물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어떤 게 먼저 부식이 되기 시작을 하겠어요? 부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철이 산화된다는 거고,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철과 주석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산화가 되겠어요? 반응성이 더 큰 철이 먼저 산화가 되겠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녹이 슬게 될 텐데, 반면 함석, 아연 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흠집이 나서 이 안쪽으로 뭐 산소나 물이 공급보다 물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더 높죠. 아까 얘기했듯이 반응성이 높다는 게 산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고, 그럼 산소나 물이 들어갔을 때 철보다 어떻게 되겠다? 겉에 있는 아연이 먼저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하겠다. 따라서 도금을 했을 때 양철 도금을 하게 됐으면, 주석으로 도금을 하면 겉에 표면에 흠집이 생겨서 철이 표면에 노출되게 되면 철이 더 반응성이 크니까 철이 먼저 녹이 슬게 되는 거고, 만약에 흠집이 났을 때. 반면 아연 도금을 하게 되면 어떻다?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더 높으니까 흠집이 나더라도 철이 먼저 산화되기 전에 아연이 먼저 산화돼서, 아연이 만약에 전부 다 산화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철이 산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철이 산화되질 않는다는 거지, 아연으로 도금을 하면. 즉 우리 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물질보다 반응성이 더 작은 물질로 도금을 하느냐, 또는 더 큰 물질로 도금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래 이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표라고 하긴 그렇고, 이 외울 거리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순, 백금, 딱 이만큼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앞글자 따서 외우시고 나중에 뒷글자는 상상해도 되니까. 물론 수은하고 수소자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도금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했고, 자, 다음 넘어가서 음극화 보호 나오네요. 자, 음극화 보호는 지금 바로치고 뭐라고 했어? 반응성의 차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 금속의 반응성 앞에서 얘기했죠?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쓸까요?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au. 자, 이것까지 꼭 외우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음극화 보호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철로 된 구조물에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음극화 보호라고 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뭐냐면은, 자, 여기는 기름 탱크, 주유소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 주유소에서 바닥에 이렇게 기름 탱크가 묻혀 있으면은, 자, 기름 탱크는 우리 철로 돼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기름 탱크가 이렇게 철로 돼 있으면은 이때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선을 뺀 거야. 지금 이렇게 선을 싹 빼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 선은 이제 구리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구리선을 빼서 어떻게 한다? 다른 쪽 땅 속에다가 이 마그네슘을 뭐 그냥 덩어리째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벌크로 덩어리째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금속들, 세 가지 금속이 나왔죠. 세 가지 금속들 간의 반응성의 차이가 어떻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 반응성이,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구리 해서 이렇게 반응성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자, 이때 마그네슘이 제일 산화가 잘 되니까, 반응성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다? 이 연결된 선을 따라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마그네슘이 제일 먼저 산화가 되겠고, 만약에 이 마그네슘이 전부 다 산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반응성이 큰 철이 산화가 되겠지. 즉 탱크가 산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한다? 이 마그네슘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금속이 산화되면은 이 마그네슘 덩어리 꺼내고 새로운 마그네슘, 순수한 금속을 다시 넣어주고, 그럼 또 얘가 산화되고 다시 빼서 또 바꿔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반영구적으로 이 기름 탱크가 부식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음극화 보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철과 마그네슘을 잇는 선을 구리로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구리가 만약에 철보다 산화가 더 반응성이 더 크다고 하면, 산화가 더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이 되는 금속이 더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하면은 얘가 전자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 선 자체가 먼저 산화가 돼서 전자가 통하지 않게 되겠죠.
전자가 통하지 않게 되면 철이 그 다음으로 산화가 될 테니까 선이 끊어져서 얘 따로 철 따로 산화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금속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제일 반응성이 낮은 걸로만 이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